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에 열릴 전망입니다. 지역민들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건 1년 10개월 만인데 전남 지역에선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올해 광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약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이 줄면서 청약 통장 해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다소 풀리면서 광양매화가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기후로 개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달 말쯤 만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결국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아직까지 국회 탄핵 추진단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어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아전 인수 해석을 이어가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통지는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89일째를 맞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인 91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기싸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이 분명하다며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헌재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허위 선동과 억지 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 결정을 기다리길 권합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에서 보여줬듯이 민주당의 줄탄핵이 헌정 질서를 위협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입니다.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도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도보 행진을 이어가며 탄핵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 등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장고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물론 거리에서의 집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론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말, 지역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요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이어진 철야 농성도 닷새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단식과 천막농성 등을 진행 중인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는 기자회견과 문화제, 시민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내 이번 주를 넘어가게 되면서 윤 대통령과 사법부,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반이성의 상황을 종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당장 파면입니다. 또 윤석열과 그 동조 집단들이 준동하지 못하게 구속하고 동조자 말단까지 찾아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선고를 앞두고 이번 주말 총집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내일 서울 경복궁 앞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 비상행동도 서울 집회에 참석할 상경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게 될 제18차 광주시민 총궐기 대회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으로 모이자. 서울의 경복궁 앞 탄핵 광장으로, 광주의 5.18 민주광장으로 모이자. 압도적인 힘으로 헌법재판소에 용기를 불어넣자.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게 되면서 여론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말 집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담양군수 재선거에 2명이 후보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이뤄진 후보자 접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철원 담양군 의회 의장이 등록했습니다. 또 전남 광양시와 담양군, 고흥군 등 기초의회 3곳에 6명의 후보들이 등록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0일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13일간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담양구수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영암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해당 농가에서 161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확산 차단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건 1년 10개월 만인데 전남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농가로 향하는 차량에 소독제를 뿌립니다. 영암의 한 한우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장 주인은 소가 콧물과 침을 흘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습니다. 3kg 먹던 것이 그럼 저도 하루를 입질을 다 안 하면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거를 유심히 좀 하이트를 봤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1년 10개월 만인데 전남에선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육 중인 소 162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축산시설에는 16일 오전 8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오전부터 축산농가에 대한 차량과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반경 3km에는 가축 약 3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의심 사례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만약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 농가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염려가 많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모든 가축 시장을 잠정 폐쇄하고 선제적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23개소, 소독 차량 150대 등을 총동원해서 농장, 도축장 등 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축 백신 접종을 앞당겨 실시하고 임상검사를 지속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DL그룹 계열사가 여수산단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ESG 경영이 헛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DL그룹사인 DL건설은 2022년 여수산단 DL케미컬 부지조성 과정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 1,000톤을 불법 매립하고 발주처인 DL케미컬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 회장이 현실은 보지 못하고 보여주기식 ESG 경영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DL케미칼과 DL건설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시간만 끌어 사건을 더욱 키우면서 DL그룹 대표인 이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DL케미칼과 DL건설의 폐기물 불법 매립과 여수시에 사건 은폐 축소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도 조만간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가 정부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도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의대 정원 논의와 별개로 대국민 약속인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올해 광주에서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대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 청약 통장 해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올해 광주의 첫 번째 청약이었던 이 아파트 1위 순위 합계 경쟁률은 0.17대 1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111세대를 모집하는데 신청자가 19명에 그쳤습니다. 광주의 또 다른 아파트 역시 1위 순위 청약 경쟁률 0.82대 1을 기록하며 1대 1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청약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6대 1. 하지만 특정 아파트와 특정 평형대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 사실상 대다수 아파트가 미달이나 다름없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청약 미달로 미분양이 쌓이고 분양가보다 더 싼 매물까지 나오다 보니 청약 통장 가입자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광주의 청약 통장 계좌는 73만 3천여 개로 1년 새 3만여 개가 줄었습니다. 서울은 고분양가가 계속되어 가격이 부담스럽고 지방은 반대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체 상품이 좀 더 수익을 또 올려줄 수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기준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1,234호에 달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아파트 청약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미분양이 증가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내년 말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2만 8천여 가구가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1만 2천여 가구, 내년 1만 6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보다 2천여 가구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의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가 준공 절차에 돌입하며 내년 신규 입주량이 올해보다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변덕스러운 날씨가 다소 풀리면서 광양매화가 하나둘씩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기후로 개화가 지연되면서 꽃 없는 꽃축제 우려를 낳았던 광양매화축제는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변을 따라 진분홍빛 꽃망울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꽃샘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봄의 전령사 홍매화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 기운 속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들이를 나선 상춘객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한아름 안고 갑니다. 엄마 아빠가 매실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생각보다 꽃도 많이 피어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 주 들어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홍매화들이 잇따라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체 개화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 이상기후로 매화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어져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만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이고 해서 꽃이 좀 활짝 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좀 덜 폈더라고요. 네. 다음에 꼭 활짝 폈을 때 꼭 와보고 싶어요. 꽃 없는 꽃축제라는 우려 속에 지난 7일 개막한 25번째 광양매화축제에는 22만 명이 몰려 매화의 꽃망울을 반겼습니다. 이번 주말 구례에서는 산수유 꽃축제가, 이달 말에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 등 남도의 봄맞이 축제가 이어지겠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을 지나던 20대가 추락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광주 서구 풍암동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지하 5m 지점에서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공사 현장을 지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다친 것처럼 속여 8억 원을 뜯어낸 일당 41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5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8억 원을 부정수령한 38살 A씨 등 41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에 4-5명씩 탑승하고 있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차로를 벗어난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